안녕하세요. 서정화의 지금고전입니다. 동양철학 논문 읽어드립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 과거 천문역법 바이블과 현재 하늘의 조합. 이 논술 내용은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KCI에서 논문 파일로 내려볼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을 위한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대표 그림으로 사용하는 판본은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유물입니다. 오픈 출처 표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것은 조선 후기에 제작된 목판본이지만 숙종 석각본과 내용과 구성이 똑같다고 합니다. 제1장 서론.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여러 판본이 존재합니다. 석각으로 만들어진 일명 태조본 혹은 세종본과 숙종본, 또 여러 고탁본과 필사본들까지 다양합니다. 조선 초의 석각본은 앞면과 뒷면이 모두 같은 내용, 다른 구조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판본들은 별자리 위치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천상열차 분야지도 별그림의 관측 시기를 고찰한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견해도 다양한데요. 기원전 4, 5세기, 기원전 2세기, 기원전 1세기, 1세기, 500년, 8세기, 조선 초 등등입니다. 주극성과 출몰성 관측 연도를 다르게 파악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는 기원전 2세기경, 후자는 기원전 1세기라고 하거나 전자는 조선 초, 후자는 1세기경이라 하거나 또 기타가 있습니다. 구만옥은 천상열차 분야지도 별자리 관측 연대에 대한 여러 견해를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주국원의 별자리 모양만을 가지고 관측 시점을 알아내고자 하는 시도는 물론 춘추분점 주변 모습을 가지고 연구한 것도 있었습니다. 최정준, 김갑은 황도, 적도, 동그라미 교점 부분의 성수경도를 가지고 한대와 당대 간 700년 시차의 별자리를 한자리에 편집해 담았다는 견해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본 논의에서는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줄여서 천상도라 하겠습니다. 보통은 천문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천문도라 해도 그 의미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정작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그 이름에서 천문 대신 천상을 썼습니다. 천문이라 하지 않고 천상이라 한 것은 다음의 이유에서라 생각합니다. 유학사상에서 하늘의 문이 천문을 관찰함, 땅의 이치, 지리를 관찰함은 성군으로서 중대한 직무입니다. 지리보다 우선해서 관찰하는 것이 천문인데요. 천문을 관찰함은 포괄적인 것이고 그중 특히 책력 제작을 목적으로 한 천체 관찰은 천문보다는 천상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에는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별이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의 주된 이용 목적과 존재 이유는 천상이라는 그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열차라고 한 12차는 물론 분야라고 한 12개로 분류된 나라와 지역, 그것들 모두 북극권이 아닌 황적도대의 정부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즉 천상열차 분야지도 이 천상도는 책력의 역수와 관련한 황적도대 성수분도를 한눈에 펼쳐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아래는 수서의 설명입니다. 오래전 성왕이 책력을 바로잡아 절기를 명료하게 하매 동그란 덮개 모양인 원계를 만들어서 나열된 성수, 열수를 그렸다. 북극은 바로 정중앙에 있게 하여 그것을 빙 돌려서 천상을 관찰하였다. 365와 4분의 1도를 나누어서 그것으로 날의 수를 정하였다. 태양은 성기에서 가면서 회전하며 공전 운행인 우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동그랗게 경계지어 태양이 가는 길, 황도로 삼았다. 태양이 가는 길에서 사계절의 소재를 밝게 보이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봄에서는, 즉 계절이 봄에 해당하는 길에서는 청색으로 길 색깔을 만들었고 여름에서는 적색으로 길 색깔을 만들었으며 가을에서는 백색으로 길 색깔을 만들었고 겨울에서는 흑색으로 길 색깔을 만들었는데 사계절의 끝부분 각 18일은 황색으로 길 색깔을 만들었다. 원계의 그림, 궤도가 이윽고 정해져서 올려다본 관측이 비록 명료해졌어도 아직 달력이 만들어지는
혼명을 바로잡아 주야를 나눌 만하지는 못하니 그러므로 혼천의를 제작하고 그것으로 천체를 형상화하였다. 천상도는 여러 도설 문전과 별그림 속에 저마다의 시대를 품고 있어서 각각의 관측 시기, 즉 대응 시기를 알려주는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상도 전체를 통틀어 비교적 명료한 추적이 가능한 특정 시간 혹은 기간대를 알려주는 정보는 크게 4가지입니다. 도설에서 3개, 별자리 그림에서 1개입니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 대한 몇몇 합리적인 분석 및 천문학, 과학사 분야에서 진행한 선행 연구가 이번의 고찰에 적잖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천상도 별 그림의 대응 시간대 추정은 아직 통일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별 그림에서의 관측 시기 추적은 개별 별자리들이 자리잡힌 형태 및 좌표 분석이나 내외규 주변 별자리의 상대적 위치 분석 등을 논하지 않습니다. 12차가 묘사된 외규와 성수 거성이 지나는 28수 경선 그림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별자리 그림들은 다소의 회화적 요소가 있는데 반해 외규 및 그 눈금과 성수 경선과의 상호 배치는 수학적 도용의 요소를 갖추고 있어서 모든 성수의 경도값을 끌어내기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본 논의를 통해서 천상도의 전체 큰 그림을 편집 기획한 사람이 별그림 도형의 구성 요소들과 점거가 될 만한 수많은 경전과 사서 중에서 도설로 박아놓을 내용들을 취사 선택하여 편집했던 취지에 대해 거칠게나마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제2장 기원전 451년 12국 분야급 성수분도.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미 기원전 2세기에 세차운동을 발견했습니다. 아래 각주 11번을 보시고요. 이어서 13번도 계속 보겠습니다. 세차운동이란 지구의 자전축이 둥글게 원을 그리며 회전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71.6년에 황도 1도를 움직여 한중의 전통적인 1도로 계산하면 70.6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약 25,800년을 주기로 회전합니다. 이로써 황도대의 24개 절기점은 각항, 저방, 신미기 순서의 역순으로 조금씩 회전하면서 평행 이동하고 동시에 북극점과 남극점은 원을 그리며 한 바퀴 이동합니다. 이 현상으로 황도대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북극점과 남극점, 적도대는 다른 자리로 교체가 됩니다. 본 논문의 연구에서 활용했던 스텔라리움 천체 관측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는 오픈소스 플라네타리움입니다. 60만 개 이상의 항성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시간 제어 기능이 있어서 BC 99,999년부터 AD 10만 년까지의 별자리 산출이 가능합니다. 시기별로 이동된 분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증량직과 후한서를 통해 보면 당시 세차 현상 때문에 기존의 역이 틀어져서 황제와 담당 관원들이 우려와 혼란을 겪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중국에서 세차가 이루어지는 법칙을 처음 인지하게 된 것은 4세기 초 전후를 살았던 우시에 와서입니다. 중국에서 28수를 이용하여 24절기의 수도, 즉 성수, 도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기록은 한서 율력지가 최초입니다. 후한초에 작성된 전한의 역사서라 해도 스텔라리움 천체 관측 프로그램에서의 산출 표기값을 통해 보면 그 수도가 해당되는 시기는 기원전 451년입니다. 이때의 절기별 성수 분도는 전한, 후한, 이 양한 시대에도 이른바 예전에 맞지 않는 도수였지만 그 이후로도 여러 조대를 지나 역대 사서에 지속적으로 기재되어 왔습니다. 즉 관측 시기 기원전 451년의 역수는 최초의 기재처인 한서 율력지는 물론 진서 천문지와 수서 지리지 등 중국에서 세차운동 현상을 완전히 이해하게 된 이후로도 정사들 속에 마치 천문역법의 바이블처럼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천상도 도설의 첫머리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천상도 상단 좌우 양 끝에 기록된 12국 분야급 성수분도가 그것입니다. 일부 단락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용문을 보기 전에 각주 17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인용문의 한 구절인 구역 신에 있어서는 진차에 있다 라는 문장은
원문이 어진재진입니다. 어신재진이라고 읽습니다. 앞의 진자는 1월 성신의 그것으로 신이라고 읽습니다. 신은 태양과 달이 황도, 백도를 운행하면서 서로 만나는 자리를 말하지만 원칙적으로 30도씩 등분할된 구역입니다. 신을 차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신은 일월에 대응시키고 차는 오행성에 대응시키며 양자 혼용하기도 합니다. 뒤의 진자는 12개 지지 기호 중 하나로 통상 진이라고 읽습니다. 이 경우는 신이 12로 등분된 구역 중 한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12개 지지 기호 진은 그 순서대로 매기는 경우의 진도 있고 역순으로 매기는 경우의 진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후자입니다. 동지점이 포함된 30도 구간의 자리를 이름으로 표현할 경우 현효 또는 원효라고 부르며 기호로 표현할 경우 자라고 하며 그것을 자차라고 말할 때는 자의 자리라는 의미일 따름입니다. 또 위 인용문에서처럼 추분점이 포함된 30도 구간의 이름은 수성이고 그것을 기호로 표현하면 진차가 됩니다. 여타의 12차 이름과 기호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12신이든 12차이든 더 나아가 12궁이든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다만 선진 양안 시대에는 차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수나라, 당나라를 전후한 시기로 추정되는 후대에는 궁의 표현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12신이라 부를지 12차라 부를지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지만 이 신, 즉 진자의 다이성 때문에 차로 부르는 것이 혼란이 없을 듯합니다. 천문역법 용어에서 차는 이 한 경우에서만 쓰이는 데 반해 신은 진년, 진월, 진일, 진시 등을 말하는 데 쓰이거나 또는 1월 성신의 신, 북극성인 북신의 신, 수성의 별칭 등등에 복합적으로 쓰입니다. 참고로 12차가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는 관찰자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준 없이 하나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즉 실제의 황도대를 보는 상황인 남면한 입장과 반대로 북면한 입장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북면한 입장이므로 시계 방향입니다. 전통적으로 이른바 천도는 좌선하고 1월 오승은 우행이라 라고 한 것은 남면한 상황에서의 표현입니다. 관찰자가 어느 방향을 기준하였든 실제 황도대에서의 1월과 오성이 지나가는 자리는 자, 축, 인, 묘, 진이 아니라 진, 묘, 인, 축, 자 순서이며 당연히 그 순서는 남향, 북향 그 어느 방향에서 관찰하든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인용문 보시겠습니다. 12국 분야급 성수분도 진수 12도부터 저수 4도까지 합하여 31도는 수성의 차가 되고 정나라의 영역, 분, 즉 분국이며 지역, 야는 연주에 속한다. 구역 신에 있어서는 진차에 있다. 저수 5도부터 미수 9도까지 합하여 30도는 대화의 차가 되고 송나라의 영역이며 지역은 예주에 속한다. 구역 신에 있어서는 묘차에 있다. 아래 표 1은 12국 분야급 성수분도 내용 전체를 정리한 것입니다. 각 차 성수 범위의 시작과 마지막만을 기록한 천상도에서는 표기되지 않았지만 성기차, 즉 축차 중간 지점인 동지점은 견우 초도입니다. 이 시기의 수도는 천문역법의 원형처럼 가장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제3장 기원 전후 월수의 황적 교점 경도 및 28수 거국 분도 제1절 AD 21년경 월수의 황적 교점 경도 천상도 도설 중에서 상단 좌측의 월수에 다음의 글이 있습니다. 태양이 따라가는 곳을 황도라 하고 남극과 북극의 딱 중간을 적도라 한다. 황도란 절반은 적도의 바깥쪽에 있고 절반은 적도의 안쪽에 있는데 동방성수에서 각수 5도 소약, 즉 각수 5도 6분의 1도를 교차하고 서방성수에서 규수 14도 소강, 즉 규수 14도 6분의 2도를 교차한다. 춘분점과 추분점이 되는 황적도 교차 지점을 말하고 있는 이 문장은 진서 천문지를 근거로 하며
그에 앞서 송서 첫 문제에도 기술된 것입니다. 각수 5도 소약은 추분점이고 규수 14도 소강은 춘분점입니다. 박명수는 해당 별의 현재 위치에서 세차 운동과 항성 고유 운동을 보정하여 그 시기를 계산하였는데요. 월수의 두 교차점 성수 경도에 해당하는 가장 가까운 연대가 기원전 51년이라고 합니다. 필자 역시 그의 천문학적 계산을 따르고자 하는데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동양 전통 방식에서 성수의 초도는 0도가 아니라 1도입니다. 중국에서 숫자 0 개념을 언제부터 사용하였는지 아직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이른바 동지의 견우 초도를 견우 1도라고 기록한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와 같이 초도를 0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할 경우는 각수 5도 6분의 1도는 각수 4도 6분의 1도로, 규수 14도 6분의 2도는 규수 13도 6분의 2도로 간주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박명순이 산출한 연도에서 더 후대로 가서 서기 21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스텔라리움 천체 관측 프로그램으로는 22년입니다. 이에 따라 필자는 월수의 황적 교점 경도를 기원 후 21년 또는 그에 아주 가까운 시기라 잠정하겠습니다. 평양성에 있었다는 천상열차 분야지도 그 모본의 제작자이든 조선 왕이든 전상도 각석 기획자들은 어째서 이 시기의 성수경도를 선택하여 조각한 것일까요? 이거 외에도 한서에 기재된 기원전 451년의 춘추분 성수경도를 택할 수 있었습니다. 또 후한서에 기재된 고영료를 출처로 해서 두수 22도 동지점으로부터 산출되는 춘추분 성수경도 혹은 월령장구 편에서의 춘추분 성수경도, 그렇지 않으면 구당서의 춘추분 성수경도 등등 선택될 수 있는 것은 하나 이상이었습니다. 천상도 월수에서는 더 인용되지 않았지만 그 전거 문장의 앞부분에서 필자가 찾고자 했던 단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송서 천문지 한나라 말기 오지역 사람 육적은 천문에 훌륭해서 혼천의 의미를 처음으로 확충하였다. 왕번이란 자는 노강 사람으로 삼국시대의 오나라에서 중상시가 되었는데 수학적 기술이 훌륭했고 유홍의 건상력을 전해주었다. 건상의 법칙에 의거해서 혼천의를 제작하여 도수를 고찰한 것을 입론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전유의 구설에는 천지의 형체는 형상이 마치 새알 같아서 하늘이 땅 밖에서 감싼 것이 마치 껍데기가 노른자를 싸고 있는 것과 같다. 두루 선회함이 끝이 없다. 그 형상은 혼혼하니 그러므로 혼천이라 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주천도수는 365도와 589분의 145도인데 절반은 땅 위에 드러나 있고 절반은 땅 아래에 있다. 그 양단을 남극, 북극이라 하는데 황도는 태양이 가는 곳이다. 절반은 적도의 바깥쪽에 있고 절반은 적도의 안쪽에 있는데 적도와 더불어서 동방성수에서 각수 5도 소약을 교차하고 서방성수에서 규수 14도 소강을 교차한다. 윗글은 건상력을 유홍이 처음 만든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책 송서의 역지 및 후한서 윤력지의 유소 주석에 유홍이 건상의 법칙을 지었다라고 했고 진서 윤력지에서도 역시 유홍이 건상의 법칙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건상력을 처음 만든 사람을 유홍에 둡니다. 그런데 유홍과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서가는 중론 역수편에서 유홍이 건상력을 고쳐서 지었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상력이라는 역법이 그 이전부터 이미 존재한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즉 유홍은 이미 있었던 그 역을 개선해서 다시 지었던 것이고 이후 왕번과 같은 후인들이 유홍이 개선시킨 그것을 이어받아서 내놓은 것이라 이해됩니다. 건상의 최초 창시자가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필자는 월수에 기록되어 있는 황적 교점 수도에 대응하는 시기, 즉 후한초를 반드시 유홍이 활동한 시기, 즉 후한 말에 부합시켜서 고찰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위의 송서 천문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월수에 기술된 각수 5도 소약과 규수 14도 소강이라고 하는 황적도의 두 교차점 경도값이
건상의 법칙에 의거해서 도수를 고찰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울러 더욱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전유의 구설이라는 혼천 세계관의 초기 담론과 더불어서 나름 정밀한 역법 산수를 함께 병렬하여 서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선진 양한 당시의 혼천설은 중원에서 최고의 첨단 지식이자 아직 보편 지식이 되지 않은 신지식이었습니다. 후한대 논형에서의 논설을 보면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 땅이 텅 빈 우주 공간에 그냥 떠 있고 태양이 땅 밑을 막힘없이 통과하며 상하 좌우로 회전한다는 이야기가 왕충과 같은 수준 높은 지식인에게조차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주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월수에 서기 21년경의 황적 교점 수도 문장이 채택된 이유는 가장 대표적이고도 중요한 혼천 세계관의 초기 담론과 함께 건상력이라는 혼천 우주의 더욱 정밀해진 산술값을 담고 있는 특별한 문장이라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유의 구설이라는 것이 전상도의 별그림 바로 아래 도설, 논천, 첫 문장으로 채택된 것을 보더라도 전유의 구설과 함께 기술된 황적 교점 수도 측정 시기의 천문역법사적 상징성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측정값은 위에 송소에 기반한 바와 같이 건상력 역수의 법칙에 의거해서 고찰해낸 기념비적인 성수 경도인 것입니다. 제2절 BC 78년에서 BC 1년경 28수 거국분도 천상도의 별그림 바로 아래 도설에 논천이 끝난 문장을 이어서 28수 거국분도가 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서술되어 있습니다. 역시 일부 단락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8수 거국분도 각 수의 2개 별은 12도 즉 12개 도이고 북극과의 거리가 91도이다. 항수의 4개 별은 9도이고 북극과의 거리가 89도이다. 저수의 4개 별은 15도이고 북극과의 거리가 97도이다. 방수의 4개 별은 5도이고 북극과의 거리가 108도이다. 안상현은 개원전경은 물론 구당서, 신당서, 송사에서의 이른바 구경의 기록이라는 석시 거국 도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는데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천상도의 도수와 같습니다. 신당서, 구당서, 이 신구, 당서와 송사의 내용은 상호 모두 일치하고 개원전경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신구의 두 당서에서 확인해보니 천상도의 그것과 수치가 다른 성수는 저수, 여수, 위수, 규수, 위수, 정수, 유수, 익수 등 모두 8개 성수입니다. 그러나 개원전경에서의 이른바 석시 주장은 여수, 위수, 익수, 3개 성수의 거국도가 천상도와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규수의 경우는 권을 달리한 문장에서 이른바 옛 거국도로서 천상도와 같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천상도의 28수 거국분도가 어떤 전적에 근거한 것인지 본 논의에서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적어도 그 도수는 석시가 산출한 거국도를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석시는 석신이라는 전국시대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동일 인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천문역산 전문가로서의 석신이란 인물이 처음 보이는 기록은 사마천의 사기 청관서 편입니다. 거기에서 천수 즉 우주자연 법칙인 책력법을 전수해준 사람들 14명을 시기별, 지역별로 서술하였는데요. 석신은 위의 인물입니다. 석신은 위의 인물이라는 이 기록으로서는 그가 정확히 어느 시기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서 천문지 이후로 천문역법 분야에서 자주 등장하는 석신은 석신 가문의 후손일 가능성은 있어도 반드시 동일 인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야에서 석시로 대표되는 그들의 위상은 지대합니다. 후한서 율력지 중을 전거로 해서 바로 석시 성경에서의 동지적경이 두수 21도, 환경은 두수 20도였음을 앞의 각주 28번 끝부분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스텔라리움 천체 관측 프로그램에서의 그 대응 시기는 각각 기원전 1년과 기원전 78년이 산출됩니다.
적경과 환경값이 다르게 나오기는 했으나 박명순이 추산한 연대에서 조금 더 좁힐 수 있을 듯합니다. 그는 천상도 28수 거급 분도를 계산한 근사값의 연대가 기원전 100년에서 기원 후 100년 사이라고 하였습니다. 필자는 28수 거국 분도를 기원전 78년에서 기원전 1년을 전후한 시기의 천상이라 잠정하겠습니다. 제4장 7, 8세기경 28수 경도 및 외규 그림 제1절 중기 과공에 의한 관측 천상도 별 그림 속에는 12차 지지 기호는 물론 서양의 수대라 불리는 황도 12궁 이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염소 자리인 마갈궁, 물병 자리인 보병궁, 물고기 자리인 쌍어궁 등등으로 불립니다. 성기, 현효, 취자 또는 축차, 자차, 해차 등으로 불리는 12차가 중국 고서에 등장해 왔어도 그것은 서양의 황도 12궁과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12차 1호는 대지의 상하 좌우 허공에 1월 5성이 원을 그리며 운행한다는 혼천 우주론의 한 범주이며 그 발상지는 중국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것은 저희 단행본 천문역법과 사상에서 이미 상세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정준, 김갑은 견우수 거성이 정가운데에 배치되어 있는 축차 마괄궁을 예시로 들면서 그 부분을 한서 윤력제에 기술되어 있는 기원전 4, 5세기경의 수도이며 고대 역법 이론의 원형 보존을 위해 별그림 속에 담아낸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고대의 12차 이론에서는 24절기의 전입기가 교궁 지점에, 중기가 궁의 가운데 지점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지점은 축차 즉 성기의 정가운데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상도상에서의 중기는 궁의 가운데가 아니라 교궁 지점에 있습니다. 즉 천상도는 중기 과궁이 적용된 그림입니다. 천상도의 12개 각 차의 시작점인 교궁점 또는 과궁점은 24절기 중 중기인 소설점, 동지점, 대한점 등이지 절입기인 입동점, 대설점, 소환점 등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옛 방식인 절입기가 교궁점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기원전 451년의 성수경도와 천상도의 그것이 한 절기만큼인 15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천상도의 중기 과궁 방식은 황도 12궁에서 보이는 서양의 방식이기도 한데요. 중세를 전후해서 중국에서도 적용해 왔습니다. 명사에는 숭정원년 1628년 중기의 각 궁을 교차해 지나는 즉 과궁하는 서양 방식의 황도 교궁 수도와 또 적도 교궁 수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기 과궁 방식은 당시뿐만 아니라 원나라 때의 수시력에서도 진행된 것입니다. 원사 역지의 황도 12차 수도 조목을 보면 두수 2도 76분 85초에 성기의 차로 들어간다라 하였으니 대충 계산해도 그것이 동지점이 되는 시기가 13세기 전후입니다. 이때에도 중기 과궁 체계가 사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서양의 황도 12궁이 중국에 전해진 것이 6세기를 넘지 않는다고 하니 원나라 때 이전에도 그것이 사용되었다는 추정은 가능합니다. 분명한 것은 천상도 별 그림에 바로 이 중기 과궁 체계가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외교의 12개 모든 차마다 서양식 황도 12궁 이름이 병기된 것이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필자는 천상도의 상징성과 예술성에 버금가는 실용성으로서 외교 부분의 눈금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 천상도에는 황적도의 경도를 표현하기 위한 365일 수만큼의 도표시 눈금선이 외규에 접해 그려져 있습니다. 실물의 길이는 약 2mm라고 합니다. 이 눈금선으로 그림에서의 24절기는 물론 72후 365일까지 모두 분간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그것은 모든 절기가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을 수치화, 가시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인 셈입니다. 12개 분궁, 성수 경섬, 교궁의 수도를 알아볼 수 있는 2mm짜리 눈금선, 이것을 이용하여 천상도 그림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12개 중기점 수도를 아래 표 2에 정리하였습니다. 표 3은 중기인 천상도 상에서의 12차 초도가
저립기인 BC 451년의 12차 초도와 같은 수도에 있는지를 대조한 표입니다. 표 3에서 보듯이 장수의 한도 차이, 즉 장 17도와 장 18도, 이 한도 차이를 제외하고 천상도 별 그림은 대응 시기가 기원전 451년인 한서 율력지 12차 수도로부터 15도, 즉 한 절기만큼의 세차를 보여줍니다. 경도가 변하는 황도 세차의 경우는 일률적이어서 15도에 1075개년 정도의 세차 추정이 가능하겠으나 위도까지 변하는 적도 세차는 스텔라리움 천체 관측 프로그램을 통한 직접 확인이 나을 듯합니다. 대표적으로 동지, 춘분, 하지, 추분을 스텔라리움 천체 관측 프로그램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천상도 별 그림의 두수 12도 동지는 576년, 정수 16도 하지는 638년, 규수 5도 춘분은 775년, 진수 12도 추분은 830년이 산출됩니다. 한편 박창범은 규수 5도인 춘분점의 근처 19개 별들을 가지고 그 적경값을 분석하여 거기에 대응되는 시기가 770년임을 논한 바 있습니다. 필자는 천상도 별 그림 속에서의 12차가 그려진 외규와 28수 경선 그림의 대응 시기를 576년에서 830년으로 폭을 넓게 잡아 정리하며 그 중간값으로서 대략 7, 8세기경이라 잠정하겠습니다. 천상도 별 그림에는 주구건 중앙의 천추성이 북극점 근접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스텔라리움 천체 관측 프로그램 상에서 그 주변 별자리 모습은 기원전 451년보다 이 시기의 천상에 훨씬 가깝게 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천상도의 성수가 7, 8세기경의 모습임을 논증할 수 있는 것은 더 있습니다. 아래는 인조 8년의 기록입니다. 경호년 1630년 관상감에서 아래었다. 야간의 매 시간대 중성을 이제 추산하기를 마쳤는데 천문도, 즉 태조 4년 1395년 을해년에 석각했다는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성도와 간혹 다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 관상감에서 4월 30일 소만부터 72후 측정인 측후를 시작하여 다음 해 소만까지 만 1년 동안 그 차이를 징험해 보도록 청하였습니다. 지난해 소만 때부터 측후하여 올해 입하까지 간혹 구름이 밤새 끼어 미처 측후하지 못했어도 24절기는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문도, 즉 천상열차 분야 지도의 혼혈중성 도설 부분, 이것과 부합되지 못하고 2, 3도 어긋나는 것이 있으니 대체로 성도는 세월이 오래되면 반드시 어긋납니다. 을해년 1395년 태조 4년부터 금년까지 모두 236년이라 혼효의 성도는 어긋남을 면치 못합니다. 그리고 구도, 즉 천상열차 분야 지도로 특히 별그림의 12차 및 28수 부분, 이 구도의 중성은 1629년 기사년 현재의 천문도를 보니 이미 일기가 어긋나 있어서 전부 사용하기 부적합합니다. 일관으로 하여금 내년 신미년부터 시작하여 측후 추산을 다시 보충하게 해야 합니다. 윗글 동그라미 3번에서의 혼효의 성도는 천상도 석각시 측정했다는 1395년 을해년의 혼효 중성을 말합니다. 그 측정값은 천상도 최상단 정중앙에 있는 24방향 방사 형태의 원형 틀 안에 문자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1395년 태조 4년부터 이때까지 236년이라는 세월은 3도가량의 성차, 즉 세차가 생기므로 동그라미 2번처럼 그 혼혈 중성이 2, 3도 어긋나는 것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동그라미 4번의 구도 역시 1395년 태조 4년에 석각했다는 천상도의 별 그림을 말합니다. 구도의 중성에서의 중성은 일몰과 일출시의 중성, 혼혈 중성을 말함이 아닙니다. 동그라미 1번에서
야간의 매 시간대 중성을 언급하였듯 오경 즉 술시, 해시, 자시, 축시, 인시 이 각각의 정각 시간대 중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각 시간대별 중성은 절기별 성수 분덕각과도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 동지일 정자시 중성은 동지점 성수와 180도 대칭을 이루고 정축시 중성은 대한점 성수와 대칭을 이룹니다. 마찬가지로 15일 뒤인 소한일 정자시 중성은 소원점과 대칭이 되고 같은 날 정축시 중성은 입춘점과 대칭이 됩니다. 계속해서 동그라미 4번에서의 1629년 기자는 당시 현재의 천문도를 보니 이미 일기가 어긋나 있어 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기는 절기를 말하는 것으로 일기는 약 15일의 한 절기를 의미합니다. 이 당시와 필자가 천상도 별그림의 관측 시기라고 판단한 7, 8세기와의 격차 1000년에 가까운 세월은 분명 세차로 인한 한 절기의 어긋남을 설명해 주기에 충분합니다. 제2절 의미 없는 황적도 동그라미 교점 경도 천상도 그림에서 황도와 적도의 동그라미 규는 동일한 모양, 동일한 크기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두 원의 교차 지점은 마치 규수 5도, 각수 6도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12차의 춘분점과는 부합되지만 추분점과는 11개의 눈금이 어긋난 것입니다. 천상도 외규에서 술차 백양궁 초도인 춘분점 눈금은 규 5도, 진차 천칭궁 초도인 추분점 눈금은 진수 12도로 보인다고 앞의 표 2에서 정리한 바 있습니다. 12차 24절기에 맞추어 그려넣은 외규 전체 둘레의 365개 눈금을 경도의 표준으로 삼을지 그림상의 황적도 두 교차점을 표준으로 삼을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눈금 처리한 것에 정확성을 부여했음은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천상도의 도면 제작자가 관람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는 이중적인 그림을 그렸을까요? 바로 그 황적 교점 그림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문제는 이미 박명순이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는 3차원 청구상에서 교차되어 있는 두 원을 2차원 평면에 투영하면 한 원은 타원이 된다. 크기가 같은 완전한 두 원의 교점은 서로 대칭이 될 수 없다 라고 하여 동일한 두 원의 중심점이 같은 지점에 있을 수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천상도는 적도의 중심점이 그림의 중앙에 자리합니다. 비록 황도가 그 중심에서 벗어나 축차 마갈궁 초도 동집점 가까운 방향으로 올려서 배치되어 있지만 그것이 차지하는 회화적 비중이 적도보다 못해서는 결코 아닙니다. 그림의 중심점이 북극이고 성수의 경도 역시 적경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황도가 아닌 적도가 중심에 배치된 것은 그 상대적인 비중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외규 부분의 황도 12궁을 표기한 것은 천상도 그림에서 황도 역시 적도만큼 중요한 요소임을 충분히 시사합니다. 아울러 성수경도가 비록 적경으로 표기되더라도 28수 대부분은 적도보다는 황도대 별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면에서의 적도와 황도의 위상이 서로 다를 수 없습니다. 만일 황적 교차점의 어긋남을 완전히 해소하여 해당 경도 눈금에 정확히 맞추고자 했다면 황도를 타원으로 그렸거나 그림 3처럼 황도를 더 크게 그렸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상도는 황도와 적도의 모양과 크기를 같게 설정했고 그에 따라 춘분점과 추분점처럼 보이는 황적 교점의 정보는 어쩔 수 없는 왜곡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림 4와 그림 5가 있는 각주 69번을 보겠습니다. 그림 4는 황도, 적도, 지름을 같은 크기로 그린 것입니다. 중심에서 약 8시 방향으로 뻗은 점선과 만나는 왜곡된 추분점이 바로 각 6도로 보이는 그 지점입니다. X자 모양의 상하 좌우 대칭 직선은 각각 외규 12개 차의
2분 2지를 지납니다. 이에 따라 입춘점은 정각 12시 방향에 자리합니다. 그림 5는 그것을 천상도 별 그림에 적용한 것입니다. 좌상 방향선은 동지점인 축차 마갈궁 초도와 만나고 반대로 우하 방향은 하지점인 미차 거해궁 초도와 만납니다. 역시 우상 방향은 춘분점인 술차 백양궁 초도와 만나고 좌하 방향은 추분점인 진차 천칭궁 초도와 만납니다. 다만 X자선과 만나는 차궁 상태가 보는 바와 같이 완벽한 플러스 마이너스 45도 대칭 기울기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거의 대칭 상태로 그려져 있습니다. 뒤에서 논할 중국의 소주 천문도의 이분이지 차궁 역시 이처럼 X자 모양 구조입니다. 본문으로 가서요. 적도에 대한 황도 동그라미는 각 성수가 적도 가까이에 있는지 황도 가까이에 있는지 등의 거극 위치를 보여주는 시각적 기준선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6번을 보겠습니다. 각주 70번입니다. 그림 6은 28수 거성과 황적도 규까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덧그린 것입니다. 성수들의 거성은 한국 고전종합 DB에 있는 수시력의 28수 거성표를 참고하였고요. 스텔라리움 천체 관측 프로그램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거성을 표시해 놓고 보니 저수 및 장수 거성은 상당히 그리고 정수 거성은 약간 해당 경선과 떨어진 자리에 각석된 것이 발견됩니다. 본론에서요. 천상도 제작자들은 당연히 알고 있었겠지만 황적 교차 지점의 왜곡은 그림의 다른 장치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림 5의 굵은 실선에서와 같이 천상도 관람자가 진차 초도, 즉 4차 쌍려궁에서 진차 천칭궁으로 넘어가는 경계, 이 부분과 원의 중심점을 이어봄으로써 추분점의 위치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상도 그림에서 보여주는 추분점은 각수 그 몇 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의 표 2에 정리했던 것처럼 진수의 11번째 눈금인 진 12도에 있는 것입니다. 제5장 1395년 24절기 혼효중성 천상도의 탑 정중앙에 배치된 원 안에는 24절기 혼효중성이 24방향 방사 형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았을 때 중성의 성은 개별의 성 또는 성수의 특정 경도는 아닙니다. 각 절기일 해질녘인 혼시와 해뜰녘인 효시에 황적도대 좌우선상에 있는 성수의 별자리 범위입니다. 그 내용 일부를 보자면 이렇습니다. 동지에는 해질녘의 실수가, 해뜰녘의 진수가 남중한다. 소한에는 해질녘의 벽수가, 해뜰녘의 항수가 남중한다. 대한에는 해질녘의 규수가, 해뜰녘의 저수가 남중한다. 입춘에는 해질녘의 위수가, 해뜰녘의 저수가 남중한다. 성수 경도의 한 포인트가 아니라 성수 범위 전체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이것만으로 관측 시기를 알아내는 것은 거의 부질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24절기 혼효 중성 관측 시기에 대해서는 천상도 도설 자체에 현재의 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다른 정보들과 다르게 이설의 여지는 없을 듯합니다. 그 현재의 일로 기록되었다는 정거는 천상도 최하단 도설 중에 있는데요. 아래의 천상도 발문입니다. 발문, 위의 천문도 석본은 옛날에 평양성에 있었는데 병난으로 인해 강에 가라앉아 잃어버렸다. 세월이 이미 오래되었고 그 인본이 보존된 건 역시 완전히 없었는데 우리 전하께서 제왕이 되는 하늘의 명, 즉 천명을 받으셨던 그 처음에 본 하나를 보내어 바친 자가 있었다. 전하께서 서운관에 명하시어 석본에 중각하도록 하시었다. 서운관에서 말씀 올리기를 이 도면은 세월이 오래되어 성도가 이미 어긋나 있습니다. 의당, 추보를 고쳐서 현재의 이분이지 때 혼효 시각에 남중하는 성수를 바로잡아 신도를 돌에 새겨 후세에 보이셔야 하옵니다. 라고 하니 주상께서 그렇구나 하셨다. 의례년 1395년 여름 음력 6월을 넘겨
중성기 한 편을 새로 편수하여 올렸다. 옛 도면은 입춘일 묘수가 해질녘 남중하였으나 현재는 위수가 그렇게 되니 24절기가 차례대로 어긋나 있다. 그의 옛 도면을 기준하여 중성을 고쳐 돌에 새기길 겨우 마쳤다. 이윽고 신권근에게 명하시어. 이 글은 권근의 문집에 그대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천상열차 분야지도 각석 당시의 실제 천상은 비록 성긴 관측 결과치이기는 해도 도면 최상단 정중앙에 배치된 24절기 혼효중성이 그에 해당합니다. 결어, 천상도의 실용성, 조선에서 이루다. 이 연구를 통해 천상도에서 담고 있는 연대 4시대를 고찰하였습니다. 도솔에서 셋 별그림 중에서 하나입니다. 관측 시기를 가장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24절기 혼효중성입니다. 조선 초 을해년 1395년 서운관에서 측정한 것이라는 정보가 도솔 자체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한서윤력지에 최초의 정거를 두고 있는 12국 분야급 성수분도 역시 분명한 관측 시기를 알려줍니다. 이는 역법사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역수로 견우 초도가 동주점이던 때인 기원전 451년의 하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역수의 황적 교점 수도인 각수 5도 소약과 규수 14도 소강은 서기 21년경의 하늘 모습입니다. 이는 건상력의 법칙에 의거해서 고찰해낸 기념비적인 성수경도입니다. 이보다 앞선 시기로 기원전 78년부터 기원전 1년을 전후하는 수치인 28수 거국 분도는 이른바 석시의 옛 수치와 대부분 같습니다. 석시는 천문역법이라는 우주자연법칙의 분야에서 당대 최고의 위상을 자랑하던 인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끝으로 별그림 속에서의 12차가 그려진 외규와 28수 경선 그림들을 통해 그것이 중기 과공 방식으로 7, 8세기의 천상을 담은 것임을 논하였습니다. 황적도 동그라미 그림이 교차된 지점은 춘추분점을 나타내기 위해 그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 성수가 적도 가까이에 있는지 황도 가까이에 있는지 등의 거국 위치를 확인하기에 유용합니다. 천상도의 실용적 가치는 다음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즉 365도 주천을 눈금으로 분명하게 나누고 그것을 12등분 및 24로 나누어 24개의 절기 지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고 또 각각의 절기가 구분된 경도 눈금에 28수 수도를 대응시켜서 해당 절기에 어떤 성수 몇 도가 위치하는지 시각적으로 펼쳐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그 수도가 그것을 각석한 조선 초의 시간에 맞지 않을지라도 천상도 그림에 대응하는 시기에서 시간이 경과한 어느 시기이건 관람자 시점의 세차 계산을 가하면 비록 대략적이긴 하더라도 현재의 플라네타리움, 즉 천체 투영관을 보는 것 같은 파노라마가 연출됩니다. 그것은 태조 4년 1395년에도 가능했고 지금도 가능한 일입니다. 2021년 지금의 우리 기준으로 예를 든다면 천상도 그림에서 12차, 12궁, 분야, 눈금이 담긴 외규 틀을 제외한 나머지 그림을 대략 20도 정도, 즉 한 차궁 범위의 3분의 2 정도를 시계 방향으로 빙 돌려놓은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외규 틀만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도 상관없습니다. 태조 4년 때의 사람이라면 11도 정도, 즉 한 차궁 범위의 약 3분의 1 정도로 빙 둘러서 바라보면 되었습니다. 이렇듯 천상도 그림의 눈금, 12차 범위, 성수 경선 등으로 천상도에 대응되는 시기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다소간의 연대가 지났더라도 자신들 시대의 각 절기마다의 천상을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바로 지금 현재의 태양과 달의 천고상 위치를 그려볼 수 있게 됩니다. 각주 77번을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늘이 2021년 3월 20일 춘분일, 음력은 2월 8일이라면
천상열차 분야지도 상에서 태양은 노나라 분야이자 술차의 초도인 규수 별자리 부분을 체크하고, 즉 태양을 여기에 두고, 달은 거기서부터 8일만큼 지났으니 90도 이상인 미차 초도를 약간 더 간 자리, 즉 정수 별자리를 조금 지나친 곳을 체크합니다. 이곳에 달을 배치합니다. 그 상태에서 머릿속 생각으로 별자리 그림들을 통째로 시계 방향으로 20도 돌려보면 태양은 실수 별자리와 벽수 별자리의 중간쯤에 자리할 것이고, 달은 웅장한 삼수 별자리 쪽으로 이동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오늘 일과 월의 천상입니다. 그림들을 시계 방향으로 상상하여 돌려본 20도는 필자가 판단한 천상도의 추정 관측 시기로부터 대략 1300~400년 이후 정도의 세차값입니다. 일월이 어떤 성수 몇 도에 있는지에 대한 수치화된 기호보다는 운행하고 있는 그 천체들 일월이 언제 어떤 모양에 가서 있는지를, 즉 언제 어떤 상에 가서 있는지를 시각화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듯 바로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천문역산 전문가에 의해 치밀하게 작도되었겠지만 그 수혜나 공급 대상은 일반 식자들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현재의 태양과 달의 천구상 위치를 그려볼 수 있는 바로 이 점이 우리의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그보다 먼저 제작된 중국의 소주 천문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결성을 지녔다 말할 수 있는 요체입니다. 소주 천문도 별 그림은 우리의 천상도 별 그림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입니다. 다만 거기에는 28수 경선이 그려져 있지만 눈금이 없습니다. 외규에 대략 3개 또는 6개 눈금만큼의 범위가 보일 뿐입니다. 자차 부분을 예로 들면 신, 자, 차, 원효, 분, 제, 야, 청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10글자 10칸이기 때문에 각 칸은 30도의 10분의 1인 3도 정도가 됩니다. 이는 360도로 가늠될 수 있지만 365도로서는 분명치 못한 단위입니다. 각주 79번을 보겠습니다. 신, 자, 차, 원효, 분, 제, 야, 청주는 소주 천문도 외규의 12개의 차궁 중 하나로 전체 사진에서 12시 방향 쪽에 있습니다. 필자가 논문에서는 수평 모양으로 그렸지만 원래 모습은 완만한 부채꼴 모양입니다. 사족을 붙여 의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태양과 달이 만나는 황백도대의 자리 신에서 기호로는 자이고 차명은 원효이다. 그 분야에서는 즉 분국은 제나라이고 야, 즉 지역은 청주 지역이다. 해차와 술차 등등 나머지 11개 차들도 그와 같이 이해합니다. 맨 좌측 신의 좌측 선은 자차 초도가 되므로 소주 천문도가 중기 과궁이 적용된 것이라면 대한점이 됩니다. 맨 우측의 주자의 우측 선은 자차 끝 지점이자 다음 차인 해차 초도 직전이므로 우수점 직전이 됩니다. 즉 좌측 끝 신 부분이 궁의 시작 부분이고 우측 끝 주 부분이 궁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다른 차들도 그와 같이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림해서 보았을 때 이 그림에서의 절기별 성수 분도는 우리의 천상도 그림보다 대략 3도 정도, 정확하게는 1도에서 4, 5도 정도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소주 천문도가 중기 과궁이 적용된 것이라면 천상도보다 대략 200년 정도 이후에 관측된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의 천상도가 소주 천문도보다 늦게 제작되었지만 하늘 모습은 그보다 앞선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키토라 고분 천정에 그려진 천문도 역시 천상도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1차, 2차 동정된 그림에는 365개의 눈금은 물론 28수 경선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없다면 대응 시기를 알아내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말의 실용성을 고려치 않은 단순한 위용스러운 관상용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요. 무덤에 그려진 것인 만큼 사자를 위한 그림과 생자를 위한 그림의 차이인 듯합니다. 의미 있는 여러 상징성을 품고 있는 우리의 천상도에서 강력한 실용성을 찾을 수 있는 단 하나를 고르라 한다면 그것은 365일의 눈금선입니다. 천상도는 12차 24절기 72후 365일을 표현한 외교 부분의 그 모든 지점이 28수 경도 하나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필자는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조선의 국왕이 대소신료들에게 제공하는 그 옛날 첨단 우주과학의 인문학적 실용 전시물이라 표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각주 82번을 보겠습니다. 한자문화권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태음태양력 반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초기였던 한나라 때의 고위 관료는 기술관이 아닌 문관이었어도 천문역법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책력 제작에 직접적인 책임을 맡으며 제야 전문 인재들을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고대로부터 그것의 정치적, 행정적 중요성은 지대했습니다. 조선 왕조는 종묘와 함께 사직을 왕조와 동일시할 만큼 농경산업으로 지탱해온 나라였습니다. 일상에서의 실용력인 태음력과 국가산업에서의 필수역인 태양력, 즉 절기력을 결합해 제작한 당시 책력의 중요성과 가치의 무게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제작은 물론 책력의 현지화 작업은 천문역법 지식과 고도의 수리 능력이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문관이었던 조정 관료들에게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인문교양적 지식의 갈증을 풀어주는 도구가 필요했을 터인데요. 그 역할을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어느 정도 해주었을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 참고한 문헌들입니다. 한글 요약입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각석 내용 전체를 통틀어 특정 시간 혹은 기간대를 알려주는 정보는 4가지입니다. 도설에서 3개, 별그림에서 1개입니다. 그 도설의 대부분은 과거 천문역법 분야 바이블로서 회자된 역상값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이른 시기는 이른바 견우초도가 동지점이었던 기원전 451년으로 24절기의 성수경도가 반영된 한서 윤력지가 그것의 최초 점거입니다. 다음은 서기 원년을 전후한 시기의 역상값 2건이 있습니다. 월수 기록 중의 황도와 적도 양 교점 경도 및 28수 거국 분도가 그것입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최상단 정중앙에 배치된 원 안에 24방향 방사 형태로 표기된 24절기 호녀 중성의 계산값만이 그것을 각석한 조선의 시간입니다. 하단 쪽의 발문에 그 정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별그림 속에서의 12차가 그려진 외규와 28수 경선들은 중기 과공 법칙이 적용되어 그려진 것입니다. 그에 따른 계략적인 대응 시기는 7, 8세기경입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중앙에서부터 별자리들이 그려진 영역까지 면적을 머릿속에서 다이얼 돌리듯 좌우로 빙 돌려서 봄으로써 바로 현재절기 하늘 모습, 특히 태양과 달의 위치를 그려볼 수 있는 실용적 면모까지 충실히 갖춘 걸작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28수 경성과 더불어 바로 외규에 촘촘히 붙어있는 365개 눈금입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국왕이 조정의 문관들에게 제공한 우주과학의 인문교양적 실용 전시물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